대형 공공철도 사업에 BIM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BIM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철도 건설 현장도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철 전력과 신호, 통신 등 철도 시스템 분야의 BIM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철도 BIM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오늘 철도 BIM의 현재와 과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정기신문 박윤 기자입니다. 네, 현재 철도 시스템 분야에서 BIM 설계 도입에 대응하고 있는 업계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으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신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철도공단에서 조성희 철도 BIM 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배산 엔지니어링에서 황성광 전무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E테크놀로지 이성원 상무이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철도 시스템 분야에서 BIM 도입의 현 주소와 업계 대응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가철도공단부터 이게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철도 시스템 분야는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우선 전면 BIM을 적용하고 통합 BIM 그리고 전 분야 BIM을 하고 있는 저희 공단에서도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전에는 아마 시스템 분야는 BIM을 거의 도입하지 않았고요. 토목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1,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다 도입을 했고 시설 개량 사업 빼고는, 그리고 건축도 일부 반영 안 된 것들은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각자 하고 있었고, 시스템은 이 충북선 사업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지금 기본 설계 아직 끝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수서 강조 사업도 조금 하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차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차선 분야는 현재 충북선 사업을 발주한 이후에 저희가 빔 적용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구매를 해서 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반에 이제 그 선형이라든지 뭐 잡는 시간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도 하고 오토데스크한테도 자문도 하고 한 좀 2, 3일 가서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충북선 고속화의 신호 분야를 맡고 있는 GE테크놀로지의 이성원 상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철도 시스템 분야의 이제 빔 도입 현주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공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충북선에 도입해서 시시 설계 부분도 아닌 이제 기본 설계에 처음 도입을 됐습니다. 또한 특수성이 있는 거는 이제 토목, 건축, 궤도 분야의 이제 노반 분야와 이제 시스템이 통합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진행했고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 분야로서 이제 앞서 이제 노반 분야에서 먼저 시행했던 부분이 한 2년 정도 앞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는 작년서부터 이제 저희 이제 시스템 분야가 노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현황은 현재 이제 빔 도입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 분야는 각자의 빔 전문위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좀 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초기에는 좀 많이 우리가 이제 처음 도입하면서 반영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전면 빔은 시행하고 있지만 시스템 분야는 좀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좀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올해서부터 아마 시설계 발주하는 공단에서 시설계 발주하는 부분서부터는 아마 빔이 다 포함해서 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해는 활성화되는 상황으로 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업계에서 지금 패밀리 또는 그 라이브러리 제작 문제가 조금 얘기를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그 표준화나 가이드라인 등에서 이 미흡하거나 프로그램 호환성, 이 대용량 파일 처리 등 기술적인 애로사항 같이 이런 빔 설계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라이브러리 저희 말씀하신 패밀리 부분이 저희가 전무했습니다. 딴 분야 수서강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참조 어떻게 소스를 얻을까 했는데 그 자료 입수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제 작성을 했어요. 무에서 유 정도로. 그래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작성하는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세부적인 도면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품 도면 같은 거 세부하게 그런 도면들을 다 찾아서 일일이 다 그 패밀리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충북서는 기본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 단계 수준에 맞게끔만 저희가 그 부분을 패밀리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표준화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이제 지침 내려온 대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충북선에서도 처음에 그 노반 궤도 통신 뭐 시스템 분야 여러 분야가 모여서 이제 처음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레빗 23년 버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일부 회사에서 그거를 또 좀 룰을 넓게 가지고 또 24 버전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버전을 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노반하고 궤도 그리고 타 분야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노반에서 궤도 그리고 통신문 그리고 시스템 분야 넘어오면서 파일이 저희 최종 쪽이 저희가 작성한 최종 게 4기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픈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려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빗이라는 것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표현의 한계가 그 거리에. 그래서 그런 제약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그 용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픈하고 저희가 이제 오픈이 빨리 돼야지만 편집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신호 분야 쪽으로 애로사항하고 이제 패밀리 관련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차선 분야가 느꼈던 부분은 저희도 동일하게 느꼈던 거고요. 실행을 하면서 잡아가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라이브러리가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게 없었고 일부 그 민자 사업에서 이제 빔 토목이 이제 거기에 시스템이 포함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거는 전문 빔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했던 설계사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담당자는 이제 그 자료, 이제 그 도면 같은 거, 상세 도면, 뭐 그런 라이브러리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제공을 했고, 이제 작성은 그 전문 업체에서 한 사항이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도 처음 접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 끝에 진행한 게 일단 저희가 앞서 뭐 현황하고 또 연계되지만 전문 인력을 할 수 있는 빔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엔지니어가 참여해서 그 빔 프로그램을 구입한 거 동일하고요. 동일한 이후에 교육을 또 이수를 좀 했고 일부는 이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서 계약을 해서 그 빔 전문 업체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거를 좀 기술적으로 습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계약을 맺고 아직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해서 아마 적응하기는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자들이 패밀리 우리 이제
그 앞서 얘기했처럼 뭐 기본 상세 도면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충북선에 적용할 그 라이브러리를 선정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단계에 이제 그 레벨 200에서 한 300 사이의 수준에서 지금 그 작성이 됐고요. 이제 표준화 부분은 작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그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그 시스템 부분은 표준 규격화가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시스템 장치들이 표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 2D 도면을 우리가 작성할 때도 그 표준화된 걸로 지금 도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빔으로 이제 3D로 이제 변환하는 작성을 이제 저희가 설계하면서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포함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이제 처음 수행하면서 뭐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좀 그 접근하기 좀 어려웠지만 이제 그런 외주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제 수월하게 좀 이렇게 그 기술도 이전 받고 배우면서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아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제가 이제 국가철도공단 쪽에 한 번 더 요구하고 싶은 거는요. 각 분야별로 이제 또 상황은 틀리지만 신호 분야는 또 표준 규격화되어 있는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공단 또 자체에서 또 그 부분을 좀 용역화해서 그 표준화하는 빔에 대한 라이브러리 정도는 표준화해서 그거를 이제 용역사나 시공, 뭐 유지보수 단계까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 앞서 2023년에 국가철도공단에서 나왔던 그 철도 빔 그 적용 지침에 의해서 충북선은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또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추가로 그거를 리비전 그거는 이제 노반 위주로 좀 작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그걸 보고 기준 적용하기가 노반을 따라가는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공단 쪽에 이제 감독자들도 이제 전문 분야 그걸 겪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그 혼선이 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거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다행히 작년에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부장님 계시지만 뭐 그거를 리비전 작업을 시스템을 포함해서 리비전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연말에 그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이제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걸 적용해서 또 이제 뭐 기본 및 시설계 빔 프로젝트가 수행될 건데요. 시행을 하면서 또 시행착오로 겪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호환성 대용량 파일은 앞서 우리 그 배산에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겪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프로그램 호환성은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국가철도공단의 적용 지침, 이제 매뉴얼에 아마 그런 버전을 호환하라고 아마 분명히 문구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버전이나 이런 게 통일돼야지만 전 분야가 같은 호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적용해 주면 이제 용역사들은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용한 대로 가면 되고 용량은 이제 또 용역사가 이제 하면서 그 대용량 파일은 이제 뭐 저희 시스템 분야 작성하는 거는 크진 않는데 이제 노반이나 타 분야가 다 믹싱되면서 합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용량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관이나 아니면 구동하는 거 그래서 컴퓨터 용량도 아마 기존 사무용 그 컴퓨터보다는 빔 전용으로 좀 더 고용량으로 필요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공단에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저도 BIM을 접한 지 딱 1년, 채 1년이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저희 이제 시스템 분야는 저도 저희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도 전기직이니까 시스템 분야는 지금 딱 요 충북선 고속화 처음이고 한 땀 한 땀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분야를 보면 토목도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시작한 거 한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근데 토목은 지금 더 이상 라이브러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한번 그려봤거든요. 한 번만 그려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라이브러리를 달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충북성 고속화는 우선 여기서 한 땀 한 땀 그리고 계시니까 어렵긴 하시지만 해볼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원천 기술이 생기는 것인데 저 옆에 이제 다른데 아직 참석하지 않는데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라이브러리 언제 줄 거냐. 근데 줘봤자 못 쓰세요. 이분들은 또 이걸 또 업체한테 주고 뭐 직원들한테 시키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원천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리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고 내 것이 생기고 하나의 도면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정말 수서강주 사업에 있는 것처럼 토목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시스템 걸 그려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활용하면 영원히 우리는 전면 빔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라이브러리 주고 그려라 하면 영원히 안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지만 이 기술이 어쨌든 BIM을 해야 된다고 공단이 해야 된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지금 배상과 지가 앞서가서 라이브러리를 굳이 필요하지 않는 회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자꾸만 라이브러리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기준들은 분명히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라이브러리랑 패밀리 달라고 해서 줘봤자 한 10% 쓸라나요? 20% 쓸라나요? 못 써요. 네,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랬고 또 하나의 과제가 궤도도 마찬가지로 궤도 2024년도에 외부에서 연구 용역을 해달라고 궤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달라고 6억짜리 발주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이거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발주하고 나면 2년 있다가 이게 끝난대요. 그럼 그 라이브러리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예요.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는 게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고 저희가 용역을 한다? 그럼 저희 2년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 쓰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시간상 우선 안 되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대가도 드리고 15% 정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좀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라이브러리는 한 땀 한 땀 그리셔야 되고요. 원천 기술을 가진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제가 후배 입장으로서 선배님들한테 저희 오비들 나가신 저희 사장님들한테도 얘기해요. 한 땀 한 땀 그려보시라. 그래야지 는다. 그냥 안 하고 라이브러리 달라 하면 이건 절대로 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프로그램은 제가 봐도 레빗은 친절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히나 시스템에 더 친절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쓸 게 없어요. 다른 거 뭐 발전 개발을 한 게 없으니까 최대한 쓰고 그거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하면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그 자료를 좀 쌓아야 되니까 쌓고 여기서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 드려야지.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저희는 알아서 만들어 드리면 못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선구자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고민해 볼 테니 그런 건 주시면 좋고 용량도 아까 말한 대로 뭐 크긴 크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컴퓨터를 사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거기서 요구하는 사양으로 샀어요. 근데도 안 돼. 근데도 10분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BIM 협력사랑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데 초짜라 그런지 어쩐지 그게 용량이 커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울 건 지우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초짜라 그래서 용량이 커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많이 커지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뭐 한 분기별로 해서 BIM 협력사들을 모시고 이렇게 좀 애로사항 청취 이런 거 한번 하면 좋겠네요. 그런 걸로 해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BP에 딱 레빗 2023을 쓰겠다라고 다 선언을 해서 그 BP가 뭐냐면 그러니까 BIM 수행계획서 처음에 거기에 분명히 나왔을 텐데 2024를 쓴 그 회사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맞춰서 갈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2023을 쓰겠다라고 다 선언을 하고 토목에서 2023을 썼으면 우리도 2023을 써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 잘못한 그 업체가 좀 이제 그 고민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런 건 제가 다시 한번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뭔가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하시고 이게 만약에 매뉴얼이나
지침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 그거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패밀리라든지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설계하는 와중에 하나의 극소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배사이나 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고 이제 스스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빔 설계, 전면 빔 설계하는 데서 이거는 하나의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축하다 보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만큼 쌓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동의가 돼요. 또 패밀리하고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은 그때 이제 공단에서 저희한테 이제 참고하러 준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근데 저희가 그걸 다 오픈해서 봤는데 저희 분야만 한정해서 전차적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하는 게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설계자의 의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라이브러리 패밀리 같은 거는 내가 어디를 변수를 줬을 때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다 설계자의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2D 설계를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BIM 같은 경우는 3D다 보니까 2D에서 3D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3D에서 2D로 이렇게 좀 일부 설계를 이제 정립하느냐 하는 이제 방법론의 문제가 이제 좀 지난번에 면담을 하고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설계 방법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신호 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현재 기존의 이제 설계가 2D 도면으로 계속 되어 왔고 2D 도면을 바탕으로 이제 각 분야별로 특수한 도면이 이제 작성이 되고 거기서 수량, 상세도 이런 게 이제 도면에서 다 발췌가 돼서 이제 이리대가 이제 단가 산출서를 만들고 이제 사업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빔으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최종 목표는 빔으로 3D로 다 해서 하는 목표인데 제가 아까 가독이라고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2D하고 3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3D가 가능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수량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배치하고 그런 주 장치는 물량이 되는데 좀 더 상세한 물량이 돼야지만 이리데카나 이런 거를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좀 2D 도면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D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 2D하고 3D가 이제 병행해서 일단 가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표준화되고 좀 어느 정도 쌓이면 노하우가 쌓이면 경험이 쌓이면 그게 이제 3D화를 이제 계속 하면서 동종 업계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을 맥락을 이제 지침으로 해갖고 이제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기본 설계지만은 거의 2D 도면이 100% 들어갈 거고요. 3D는 일단은 전면 빔이라는 과업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노반 분야하고 시스템 분야가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하면서 간섭 체크 이런 부분도 같이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좀 쌓은 게 있고요. 그 중간 과정이 또 인터페이스 회의가 있어요. 통합 설계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또한 분야별로 많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출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이제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이제 빔이 들어가야지만 최종 빔 해갖고 배치가 되는데 중간 과정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끝나지 않은 과정에서 성과물 만들려면 2번, 3번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빔 작업도 생기더라고요. 한번 이제 무슨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 심의되든지 자문 그 전에 이제 V 때 이제 한번 제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거라면 좀 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시스템 분야는 또 노반이 또 바뀌면 또 같이 따라 바뀌는데 그런 게 이제 또 빔 쪽에 이제 추가 공수 인력도 많이 투입. 라이브러리는 아까처럼 그냥 적용만 하는 걸로 표준화되면 상관없는데 이제 적용 노반에 적용하면서 인터페이스 협의된 사항을 최종 반영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질문하신 기존 2D하고 3D 그게 이제 3D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 2D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하되 이제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이제 충분성을 해보면서 이제 기본 설계 단계니까 또 뭐 상세 설계하면서 그 부분이 더 협의가 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도 충북선 그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전면 그 계약에는 전면 빔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전면 빔 설계하면은 그냥 2D는 안 하고 그냥 레빗으로 전면 빔 설계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초두에는 계획을 했고 또 각 분야가 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통합 설계다 보니까 그 설계 기간이 한정돼 있고 또 그러면 선행 공정이 노반에서 선형을 먼저 잡아주고 선형을 잡고 나서 뭐 토공 터널 그 구조 설계 들어가고 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설계 그 기간을 완수하기 위해서 2D를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어요. 요거에는 2D하고 3D하고 그 빔 설계하고 병행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설계 부하가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원래 계획대로 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순차적으로 했으면 좀 덜 부하가 발생했을 텐데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2D하고 3D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그 2D는 말 그대로 그냥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에 설명하고 심볼로서 설명하는 거고 3D는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형상에 대한 그 데이터가 다 수집된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방법론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2D로 설계하는 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천선 같은 거 끈다면 노반에다가 뭐 경감만 끊어가지고 심볼만 입히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3D로 설계한다 그러면은 경관을 어떻게 그 전면 일단은 2D는 제쳐두고요. 레빗에서 어떻게 경관 배치를 할 것인가. 또 경관 배치했을 때 그 부분이 그 하나의 그 우리 기초 부분이 XYZ 값을 어떻게 걔가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하고 또 옛날에는 2D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기본적인 도면들만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시공사에. 그리고 이런 현장에 맞는 도면들을 조금 누락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빗으로 빔 설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세시한 부분까지 다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2D로 이렇게 잘라서 다 만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레빗으로 구현한 부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발주체 그 레빗 자체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전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2D 설계하면 표준 단면만 이렇게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표준 단면만 이렇게 제공하고 그렇게 일반 철도에서는 그랬거든요. 고속철도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레빗 설계를 하다 보면 각 단면마다 다 일일이 저희가 다 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설계를 하고 그 맞춰서 다 하고 편의 높이 다 맞춰서 그래야지만은 그 모든 게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의도하지 않게끔 그 표준 단면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잘라서 도면화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상태로만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상쇄도 같은 것도 지금은 저희가 표준 상쇄도 해갖고 뒤에 첨부가 되지 않습니까? 2D 하면은 그 부분도 그 레빗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상쇄 도면이 그러면 그 부분도 그 레빗에 잘라서 단면만 형상만 보여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2D 도면으로 다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설계하는 원칙이나 방법 같은 게 또 요구 사항들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배산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가 원하는 게 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는 예전에 도면을 그린 거는 정말 뭐 이렇게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A 사업을 B 사업에 수주를 했으면 그 도면은 옛날에 A 도면을 가지고 와서 우선 좀 이렇게 짜집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셨다면 저희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BIM으로 전면 빔을 한다는 건 2D, 3D를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레빗을 켜서 3D로 이제 BIM으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자의 의도가 다 녹아내리게 지금 배산에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3D로 다 도면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일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도면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제 컷을 잘라서 2D 도면화해서 내라는 거거든요. 그게 완벽한 이상적인 건데 저희 또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도면은 거기에 또 치수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일람표도 넣어야 되고 뭐 이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더 어려우니까 2D 도면으로 하고 그걸 3D로 그린 다음에 저희가 또 3D에서 뽑아온 2D 도면을 또 달라 하니까 또 뽑아서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향후 진행할 거는 2D 저희도 전면 BIM을 하려면 지금 3D 도면이 2D 도면화 예전에 CAD 도면을 지금 레빗으로 이제 성과물을 받는 그런 게 저희의 최종 목표긴 하고 그건 조달청이랑 좀 더 협의는 해야 되고 조달청에서도 이제는 이제 BIM도 성과물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더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레빗으로 모든 성과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할 것이고 대신에 협력사에서도 3D 이제 CAD는 더 이상 열지 마시고 이제 이 레빗으로 도면을 그리고 아까 배산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그때 고민을 하면 나중에 설계 변경이 없습니다. 시공 때. 그게 저희의 이상적인 BIM의 효과거든요. 같이 이렇게 좀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2D에서 3D로 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각 분야별마다 이제 자재 종류가 상이하고 다양할 텐데 그 철도 시스템 내 각 분야별 적절한 LOD 수준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은 기본 설계 LOD 수준이 또 있고 실시 설계 LOD 수준이 있는데 또 이게 분야마다 이 LOD의 적용이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야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차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충북선 같은 경우는 LOD 원래는 250인가 거기하고 계략적인 형상만 맥락만 잡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종적인 거는 전차선이 그렇게 멋있게 좀 그려줘야지 그래도 했다 그런 맛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그 LOD 한 350이나 400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좀 일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전선유 같은 건 저희가 아직 좀 미흡해서 못했어요. 그런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전선유 같은 경우는 표현하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뭐 하려다 보니까 직선이면 쉬운데 우리 전차 같은 경우 이도도 쳐져야 되고 뭐 그런 부분 표현에 그 프로그램을 아직 못 짰어요. 짜면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시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표현을 이제 하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LOD 이제 우리가 기본 설계 같은 경우는 250인데 뭐 디테일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선로변의 트러프하고 기추하고 간섭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그려서 그 인터페이스 부분은 더 레벨을 LOD를 더 높여서 검토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그 기본 설계는 250다 해서 250을 그릴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상세하게 그려서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설계자가 판단이 되면은 그래서 하는 게 맞고 또한 저희 분야는 아닌데 송변전이라든지 이제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공 단계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스펙상 외형만 이렇게 XYZ 값만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하는 것도 그 부분 또
에로드 수준이 또 낮지 않습니까? 그 시설계 단계에서도 그 350이나 400 수준을 충족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자재가 그 발주 난 다음에나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들이 있게 각각의 설계자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산 앞서 설명하신 거는 굉장히 그 원래 기본 설계 이제 적용 기준은 200이거든요. 근데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뭐 이제 실제 적용 부분이 이제 300 이상 수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아마 그런 부분이 당연히 기본 및 CC할 때 뭐 그 데이터 내고 라이브러리가 어느 정도 하고 경험이 쌓이면 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 단계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처음 접하는 뭐 용역이든 뭐 처음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그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앞서 국가철도공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회사별로 노하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신호 분야는 또 거기에 덧붙여 갖고 그 이런 장치가 세분화된 게 가장 많아요. 그 부분이 또 이제 저희는 또 선로변에 가장 많은 설비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도 많지만 손이 엄청 많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타 분야하고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또 특수합니다. 신호 시스템 부분은 역군에는 이번에 다행히 충북선은 기존선은 안 하기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손을 안 댔는데 아마 역군에까지 한다면 거기 시설물은 아마 장치별 뭐 이제 관로, 케이블, 뭐 각종 간섭 체크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설계 과정에서 아마 도출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다행히 신설 구간을 하면서는 그나마 그 기본 설계 과정에서 로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 수준이지만 뭐 그보다 이제 그 활용도 면에서는 200 수준에서는 추 이제 시설계 때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한 300 수준까지는 그려내야지만 기본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하면 시설 때 만약 추가로 한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회사에서 그런 부분은 라이브러리화 돼 있다 그러면 활용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타입별로 1위 대가별로 다 또 그렇게 저희는 그 많게는 수백 가지 천 단위까지도 막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거를 도면화하고 이제 비임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다 반영될 수 있을까 좀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하고 이제 저희 신호 분야하고 좀 달리 방안을 한번 그거는 이제 신호도 해보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 설계 수준에서만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넘어갔는데 시설계 단계에서 안 했던 부분까지 하다 보면 또 추가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레벨은 뭐 기본 설계는 200으로 하는 거는 뭐 지침에도 했고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회사별로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아마 300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걸로 저희도 신호 부분도 하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작성하면서 기본 때만 쓰고 버릴 게 아니고 시스 때도 해야 되고 그런 표준화된 거는 또 활용을 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단계에서 300 수준 단계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만약 실시를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더 상세한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아마 추가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 LOD 이 질문에 대답이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어디까지 BIM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그럼 그 표현하는 거에 LOD 수준이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도 저는 정기직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토목직이세요. 그래서 전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이제 전화가 오면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
볼트는 어떻게까지 그려야 되냐, 케이블까지 그려야 되냐, 뭐 약전 뭐 저압 케이블도 그려야 되냐, 뭐 이런 거에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유지 관리. 나중에 라피스에 등록해서 유지 관리로 부품을 관리하는 데까지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도 케이블 트로프로 안에 이 케이블 트로프 안에 어떤 케이블 가닥이 들어간다는 걸 속성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볼트 너트까지 해서 1위 대가를 뽑을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는 너무 꼼꼼하다 보니 이걸로 이제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기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도 80% 이상은 못 그린대요. BIM으로. 예. 그리고 노바는 비선형이 진짜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안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유지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이 부품이 이제 뭐 리플레이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관리를 하는 건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전반만 그리면 되죠. 배전반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을 다 해야 되냐? 큰 변압기 같은 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제 조그만 부품들은 그 함에다가 다 정보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LOD도 기본 200, 뭐 CC 300, 350, 시공 400 처음엔 이게 뭔 뜻인가 했어요, 저도. 그러면 CC 설계할 때 그럼 다시 그려야 되나? 뭐 기본 뭐 시공 가면 또 다시 그려야 되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차피 예쁘게 그려놓은 거 처음에 그려놓으면 나중에 그거 쓰면 되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LOD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정확하게 배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무님이 정말 이격거리가 필요하고 뭐 간섭이 필요한 거는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 위치만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뭉덩이로 그려도 돼요. 그리고 얘는 배전반이다. 얘는 뭐다라고 이제 자기가 정의만 해놓고 그것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만 기본 설계에서는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왕에 할 거 뭐 예쁘게 하겠다 하면 그 전차선은 사실은 좀 상징적인 거거든요. 전차선 그려졌네. 요거는 좀 예쁘게 해야 될 것 같아. 기본부터.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특히나 신호도 뭐 엄청 많다고 하지만 그 웬만한 사이즈 정도만 딱 만들어서 이렇게 덩어리로 만드셔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준은 저희가 그 SE 본부랑 계속 협의해서 저희도 매뉴얼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BIM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인력 양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BIM 관련 실무 교육과 관련 자격증,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그 협회나 공단, 업계의 역할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공단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지금 토목도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토목도 제 작년에 좀 그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에 좀 많이 따라다녔는데 국토부에서도 이 용역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지금 사단법인 빔학회에서도 뭐 공인 인증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격증을 만들려고 하고 뭐 기사에 플러스되는 플러스 자격증도 만들려고 하고 하는데 저희가 빔 실무 이 모델링 하는 거 배워서 뭐 하는지 캐드 요원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 20년 전에 저 처음 입사했을 때 한 25년 전에 캐드 요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캐드 요원 없어졌잖아요. 그런 기능을 배워서 이걸 자격증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사실은 이것도 작년에는 되게 핫한 이슈였는데 AI가 정말 도입되면 한 몇 년 사이에 AI가 설계를 하지 않을까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활용하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얘를 어떻게 이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디벨롭하는 그 활용하는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에서는 교육을 그나마 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BIM 협력사들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전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기 배상과 지휘가 선도가 돼서 나중에 교육을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교육을 스스로 받아서 이제 뿌려야 되는 상황이지 뭐 또 나라에서 인력을 키워서 이러기에는 얘는 너무 빨리 발전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그
각자 회사에서 교육이라든지 인력 양성은 회사의 그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입찰 안내서에 어떤 기준을 넣는다 그러면은 어떤 자격으로 그 이 비임 설계 역량을 평가할 건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어떤 전면 비임 설계하는데 향후에 비임에 대한 가점을 준다면은 가점이 없으면은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각자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근데 PQ에 그런 가점이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 정량화해서 평가할 건지 그런 걸 묻고 싶거든요. 지금 용역 중심제에 사실은 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10월에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정성 점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량 점수가 3점, 정성 2점이었는데 조금 반발에 의해서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정성만 5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정량에 뭐가 있었냐면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3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라. 근데 이 교육이 그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여기 엔지니어링 협회나 이런 데서 BIM이랑 무엇인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리고 이제 조금 레빗 쓰고 나비스웍스 쓰는 정도의 수준 일주일 정도 교육 정도는 그래도 받은 사람이 이 업무를 해라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 교육은 그렇게 어려운 교육이 아니잖아요. 디자인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라 이런 거 아니니까 그 교육만 받으시면 되는 걸로 정리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2년간 유예하고 2년 후에는 35시간만 그 PQ 인원이 그 교육만 받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역량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선도적으로 철도 선도하니까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용역 이제 설계 이제 시스템 설계사들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설계 방법론이나 이제 데이터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그 용역사별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교육을 직장 내 OJT 교육으로 해서 그거를 역량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비임이 경험이 있는 인력을 뽑아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각자의 이제 그 설계 역량은 또 회사별로 다 틀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처음 과도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이제 빔 부서가 있잖아요. 지금 부장님이 대표로 오셨지만 그 대표 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홍보 아니면 작성 그 매뉴얼 만들고 그냥 배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아까처럼 35시간 전문 교육 기관에서 하는 거 외에 철도는 또 특이하잖아요. 그냥 빔 그 프로그램 자체 배우는 거는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철도의 기준이든지 지켜야 할 부분, 그다음에 빔의 활용 방안, 이제 지침에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그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한 일부 그런 거를 그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같이 공유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AI 부분도 참 저희도 작년까지는 그 부분이 인식을 안 했는데 요즘 와서는 AI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 빔도 프로그램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업체도 미국의 요 오토캐드사에서 요 빔을 AI화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저희한테 한번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건 전문 그 프로그램 개발 제작사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변화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또 병행해서 따라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초입 과도기적으로 처음 적용하는 상황인데 그런 게 바로 또 나가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발생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이신데 저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지침을 계속 개정하고
그리고 저희 그 이게 방침도 수립하고 BIM 이제 어떻게 2026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방침 수립하고 그 홍보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토목 쪽에는 좀 많이 했는데 시스템화지가 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요거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넘어가세요. 표준 패밀리 개발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사업 발주 방식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이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차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표준 패밀리 개발 이 부분은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회사 각자 하는 게 더 설계자 의도가 더 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그거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모르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여기 우리는 요 부분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받은 자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회사에서 이제 설계자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중북선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다쓴가요? 그 오토텍스타에서 저 지원해 주는 거 그걸로 쓰기로 했었는데 계획은 그걸로 다 짰죠. 다 아이디 형성하고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했어요. 거기다 모든 데이터를 올려서 이렇게 공유하고 또 체크하고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래야지만 모든 데이터가 한 군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자 데이터가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지금은 통합 설계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이제 그 발주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공단에서 노반 분야, 궤도 분야, 시스템 분야를 이렇게 그 한 노선에 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해서 저희한테 거기에 로그인해서 작성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향후에는 시공까지 흘러가고 시공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또 한번 리비전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로 남기는 게 향후에는 발전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발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개량 빼고 신설 구간만 지금 전면 빔 설계로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설계사 입장에서는 신규 쪽에 이제 수주를 못 하고 개량 쪽에 수주하다 보면은 이게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손으로 그림 그릴 때 손으로 제도할 때하고 이제 CAD로 뭐 전환될 때 그게 빠르게 전환됐던 게 모든 사업이 다 CAD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뭐 개량이든 신설이든 모든 게 그래서 빠르게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뭐 개량이든 신설이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전면적으로 다 거기 레빗 빔 설계를 구축하면 좀 더 그 시스템 분야에 더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레빗으로 구현하기는 좀 많이 이제 신설이다 보니까 그 선행 공정 로반이라든지 궤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차선 시스템 개량 사업이면은 이제 전차선 뭐 오래돼서 이제 교체 작업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저희가 이런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었습니까? 레이다스인가? 그 뭐죠? 그 차량에 있는 거, 그 측량 라이더, 그 라이더를 그 드론에 장착해서 측량하면 3차 측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비용에 반영해서 측량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개량 사업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간섭 체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단에 적극적으로 좀 그런 비용이 좀 들더라도 넣어서 모든 사업이 이제 레빗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확 불이 땡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내용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 기존 패밀리 개발은 뭐 이제 약간 저희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구축하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그 회사별로 그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표준화도 필요하다. 표준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규격화돼 있는 장비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부속 관련 그 부분을 이제 녹여놓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에게 이제 그 제품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공식화돼야지 그 업체별로 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아마 그 요 라이브러리도 서로 틀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공단의 이제 그 빔 부서에서 검증이 된다라면 그 부분을 그 검증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초기에는 아마 좀 힘들 부분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장치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일단 1차 작년에 2025년 8월에 그 국토부에서 했던 그 과제에서 받은 자료 아까 전차선도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표준화된 부분은 저희는 활용이 가능해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상세 단계에서 치부하는 부분, 부속 이런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녹여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형상 설계는 한 300 정도 수준으로 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 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공단 신호 쪽에서 한번 그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저희 신호 분야에서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구축은 당연히 공단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거로 보고요. 그런 방안으로 아마 그 황 전무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업 발주 방식은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활성화시키려면 계량 부분도 하는데 저희가 고민은 해봤습니다. 계량 부분 기존 지금 충북선도 기존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반이나 궤도에서 그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신호나 이제 그 전차선 시스템 분야는 궤도의 이제 그 시점 이제 이런 위치가 선행돼야지만 그걸 기준으로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데 그걸 없는 공간에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 대책 방안은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실행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공단이 그거는 고민하지 않을까. 저희 만약 그거 방식이 결정이 돼서 개량 사업도 도입이 된다면 저희 그 용역사들이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표준 패밀리 개발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표준도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저희 공단 표준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캐드 도면 한 10년 정도 노하우가 축적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가장 최신의 정보에 온갖 이제 다 붙여가지고 그 전철 전력은 제가 초안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심사기준처에 있을 때 그렇게 자료가 풍부했기 때문에 표준도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BIM도 좀 만약에 표준 패밀리가 있어야 된다면 충북선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몇 개가 적어도 나와야 그 표준이 되지. 지금 당장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저희도 못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그리고 지적재산권만 뭐 해결된다면 이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 저희 이제 공단 저기 BIM에서는 CD라고 말합니다. 커먼 데이터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 요것도 사실 BIM 빔 360이라고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그것도 쓰시고 각자 사업에서는 쓰고 계시겠지만 저희 공단도 그 국가 R&D로 KR 빔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좀 깡통인데 그게 또 그 고도화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BIM을 CD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행에서 토목이 노반이 오늘 뭔가를 고쳤어. 그러면
전기에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제 최신본을 보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그 CD의 목적이긴 한데 사실은 요게 되어야 전 진정한 BIM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요거는 저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뭐 내년부터는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발주 방식 개량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부터는 그 공고사항이 500억 이상입니다. 철도도 2026년부터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BIM을 적용해라라고 국토부에서 2022년도에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500억 이상이면 저희도 이제 개량 사업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개량 시설본부는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것도 저희 이제 방침 다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디지털 트윈으로 가면 모든 그러니까 충북성 고성화도 지금 개량 사업은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중간에 뻥 뚫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디지털 트윈 가면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하면 이건 어떻게 이건 라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걸 또 우리 연구원에서는 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드론이랑 라이더로 찍어가지고 우선은 사진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그걸 BIM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술이 뭐가 필요하냐면 그 덩어리를 객체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게 또 큰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냐 아니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걸 분류하냐 그거거든요. 지금 뭐 드론 사진 찍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객체 분류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거기서 연구 용역을 하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도 개량 사업도 최대한 이제 찍어서 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리는 거냐 그거는 좀 더 이제 연구원이랑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그 설계 시공 이후에 빔 데이터를 라피스 그리고 유지 보수, 개량 등과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저는 지금 시공과 설계 BIM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유지 관리는 연구 용역 관리 이제 나오면 하는데 저희의 목표는 유지 관리입니다. 어쨌든 유지 관리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졌는데 애자가 하나 고장 났어요. 그럼 애자를 딱 클릭을 하면 이거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부품 어떤 회사가 제조됐는데 얘가 지금 고장이 났네. 그러면 거기서 딱 그 발주를 하면 비슷한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이걸 다시 갖다 주는 그 정도 유지 관리까지가 저희의 목표긴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목표는 어쨌든 유지 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객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BIM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 정도까지 되려면 조금은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좀 더 붙여서 공단에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9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 전차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전차선 마모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레빗으로 이제 빔으로 구성이 다 되면 섹션마다 다 고유한 자기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 번호를. 그러면은 이제 검측차가 다닐 때마다 검측을 하잖아요. 그 데이터하고 레빗 데이터하고 연동을 시켜서 마모 정도를 계속 파악하고 향후에는 AI에 물어서 예측하여서 탄선이 되기 전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뭐 저희도 아직 경험은 해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D를 이제 3D 하면서 비마 시켜서 이제 최종 시공에서 이제 최종 제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빔 데이터에 또 녹여 들어갈 것 같고 그걸 유지 관리 최종 단계에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는 이제 표준화된 제품이 신호는 거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빔화되기만 하면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 공단이 이제 건축, 전처전력, 신호, 통신, 기계, 차량 기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설계 비 대가 기준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시공비 등 각종 사업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충북선 처음 이제 그 노반 기준으로 아마 시스템도 사업비의 15% 적용해서 나온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그거 부분은 처음은 저희가 시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그 사업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희 이제 공수 같은 거 투입되는 비임 인력에 대한 부분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저희가 직접 경비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기본 설계는 지금 뭐 철도공단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CC 설계 기준은 이제 또 사업비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또 15%분 또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그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또 공단의 자체 내에서 이제 사업비 관련해서 뭐 연구 용역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구체화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 현재 충북선 기준으로 저도 뭐 어떻게 비용을 뭐 확실하게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저희 충북선을 실행한 결과 현재 이제 그 기존선하고 그 신선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저희 이제 과업 내용에서는 전 구간을 다 시스템은 저희 신호 시스템은 다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좀 그게 그 V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변경이 좀 이루어졌어요. 이제 노바는 또 기존선은 빔자 과업이 제외돼 있고, 시스템은 그 충북선이 이제 길이가 85.5k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시스템하고는 좀 맞지가 않게 이제 과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다 태워졌다고 이제 공단에서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제 기존선을 노반이 없는 상태에서 빔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제외했습니다. 그게 한 50% 돼요. 그래서 비용을 50%를 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적용한 이제 뭐 당연히 빔에 대한 그 직접 경비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구입 비용, 그다음에 저희는 별도 교육을 자체 교육을 통하지 않고요. 이제 컨설팅 교육을 의뢰해서 거기에 이제 비용을 태워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지금 진행했는데, 그 비용이 아마 현재 이제 적용했던 비용보다는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또한 그 직원들 투입되는 비용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으로 협의가 됐는데, 이제 시설계 부분도 그렇게 아마 적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입찰이 15%로 나왔는데, 거기 이제 시설계는 좀 더 구체화되고 상세화되고 빔 투입 인력이 아마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패밀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이제 공수가 많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해봤던 업체라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고 축적이 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설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경험이 되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아마 처음 하는 용역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고 비용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체화하는 거는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진행하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에서 지금 그 빔 대가에 대해서 용역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거기 용역 대가에 대해서 산정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설계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2D에서 3D로 설계가 전환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D에 설계했던 패턴 양식을 다 버려야 되고 3D에 대한 설계, 진정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의 인력이라든지
그 설계자가 더 집중을 하고 업무에 가중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빔 설계를 다 해서 시공장에 넘기면은 시공도 옛날에는 그냥 거기 평면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시공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재 발주한 거를 다시 그 패밀리를 다시 덮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업체에서 구매를 했고 그런 이력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 시공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안 했던 업무의 과중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용역 대가 선정을 하고 있겠죠. 이상입니다. 네, 저희 용역이 지금 2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 설계 대가 용역, 시공 대가 용역. 그런데 설계 대가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SE 본부에서 또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같이 감독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아시다시피 토목과 궤도는 설계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그 사람 거기는 그 사람들이란다. 아무튼 품셈에 각 항목별로 이렇게 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BIM을 적용하면 0.1을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 분야부터 이제 시스템 분야까지는 없어서 저희는 이제 그리고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쓰다 보니 이게 완전 달라서 저희 이걸 처음에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우선은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을 못 대다가 이제 용역으로 나갔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만든 그 토목과 궤도를 공사비 요율로 따지면 한 몇 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10%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얼마를 주냐? 15% 주거든요. 지금 건축이 15% 만들었고 그걸 적용해서 시스템도 15% 만듭니다. 당연히 설계비가 다릅니다. 훨씬 비싸죠. 토목이. 그러다 보니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그 요율로 타셨으면 저희가 훨씬 지금은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마 설계 대가 용역을 나와도 한 15%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작다고 생각하셔도 지금 초기니까 아마 그런데 나중에는 이 금액도 나중에는 어떻게 잘릴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왜 설계하는데 우리가 그 돈을 더 주냐? 원래 설계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BIM을 활용해서 하라고 15%더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SH공사는 본인들이 방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최대 7%. 그마저도 뭐 우리가 라이브러리 주고 뭐 하면 정산해가지고 뭐 3%, 4%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협박이 아니고 저희는 잘 주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 용역은 저희가 더 나오면 설명회도 한번 하고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철도 시스템 분야에서 BIM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요 지금 공단에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 시스템을 이제 그 전면 빔 설계로 신규 사업에서는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는 참 기대감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2D에서 3D 이제 3차원 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은 이제 가상현실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가상현실을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그 유지보수자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거기 그 모니터링으로 그 현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참 기대가 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된 게 설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스템은 이제 막 태어난 아가 응아하는 정도 지금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아가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그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에만 그런 식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저희 같은 회사도 이제 충북선에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모든 걸 썼다가 또 사업이 없어지면 그게 다 기술이 사장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지 않도록 공단에서 이런 공단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그냥 강제를 해라. 그러면 모든 엔진 회사에서 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쌓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든 게 이제 이런 뭐 15% 이런 맥락도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 노하우가 회사 노하우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설계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각자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각자의 설계 패턴대로 만들고 각자의 그 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거 되고 시공도 넘어가고 향후에는 이제 가상현실 가서 현실하고 똑같은 이런 존재가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가상현실하고 밀접하게 하려면 데이터들이 수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빔 데이터하고 현실에 있는 데이터하고 믹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가상현실이 되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 되려면 지금은 전차선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 제가 전차선 부다 보니까 전차선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그 믹싱하는 작업 그런 부분도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그 한 내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차선의 만모 정도 또 하나는 검측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그 편유량도 이제 실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향후에는 또 기술을 발전하다면은 장력추의 변화를 할지 장력추의 변화만 알아도 이 선의 움직임 말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더 발전하면 이제 철도 열차 안전 운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으로 일단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 시스템 분야의 빔 사업 발전을 기원하고요. 일단 빔 사업이라는 게 이제 선택의 그 사업이 아니라 이제 방향이 설정된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철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또 방안이잖아요. 이런 빔 도입이 또한 최종 목표가 유지 보수 관리 그런 연계하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최종 단계로 갈 건데 초기 단계 이제 설계가 아직 지금 초기 도입된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국가철도공단과 이제 업계 그다음에 학회 같은 거 전문 학회 같은 거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진행한다 그러면 저희 국가철도 산업에는 아마 발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철도 신호 쪽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AI 예측까지 하는 거 그 당연하고요. 저희 뭐 이거는 나중에 저희 이제 검증 시험하는 정보도 다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이 교량은 지금 여기 3등급이니 뭐 어디를 고쳐야 된다 이런 것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 목표는 그런 거고 지금 저희 이제 저는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저희 철도의 모든 이제 그 구조물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올해 제 핫 이슈는 AI입니다. AI 가지고 이제 이제 예측하는 그다음에 뭐 인프라도 다 이제 지능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어쨌든 토목에는 지금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안전도 문제지만 시공성 향상을 위해서 이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저희 전기 쪽도 시스템 쪽도 스마트 건설 기술을 어떤 걸 좀 도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고민하셔가지고 시공사는 아니시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도 좀 발전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의 올해의 목표는 그때 국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모델링에 대해서 더 이상 디테일하게 우리가 따지지 않겠다. 이거는 성과물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KR, AI 빔 체커로 이 성과물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객체 정보는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AI가 다 맡길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저희 공단 고유의 업무인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엔진을 좀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도 이제 한 땀 한 땀 그리는 상황에 뭐 벌써 저희가 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리고 하면서도 이 정보가 도대체 어디까지 활용이 되고 어디까지 이게 안전에 향상이 될지 품질의 향상이 될지를 항상 고민하시고 BIM의 쓸모가 뭔지를 고민하시고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는 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같이 상생해서 BIM과 AI를 같이 접목하는 융복합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자담에서 주신 말씀들은 잘 정리해서 2026년도 정기신문 신년호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발걸음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